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신과적 질환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말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엔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불안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신과적 문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질환입니다. 네. 최근 연예인들이 잇따라 공황장애를 고백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요, 일반인들도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황장애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휴 정신건강의학과 김형준 원장과 함께 공황장애란 어떤 질환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에 여러 가지 심각한 신체적 증상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하고 전문의의 정확한 상담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중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네. 잇따라서 자신의 투병을 고백하면서 네.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네. 같은데요. 이 공황장애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공황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황발작이라는 증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공황발작이 수시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불안장애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공황 발작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멘붕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던데요. 정신이 붕괴됐다 이런 건데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어떤 게 전혀 어떤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안감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와 함께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데요. 숨막힘이나 질식감, 또 가슴 두근거림, 또 식은땀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이와 함께 내가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통제력을 잃거나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게 수분 내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큰 신체 변화가 네.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공황 발작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압도적인 신체 증상 때문에 큰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응급실에 갔는데 온갖 검사를 했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만 들으니까 혹시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든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경우들도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할 텐데 네. 공황장애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인을 설명하는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 오류 모델이에요. 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고 또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생각의 어떤 방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생각의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사소한 신체 증상이 하나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혹시 이것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처럼 너무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다시 더 불안을 유발하게 되고 처음에 느꼈던 답답함이 2배로 증폭돼요. 그러면 처음에 잘못 단추를 꿰은 옷이 쭉 삐뚤어지듯이 계속 꼬리를 무는 그런 불안감과 신체 증상이 이어지면서 극도의 이제 공황 발작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인지 오류 모델인데요. 실제로 공황장애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지나친 완벽주의 때문에 사소한 한 가지만 잘못돼도 전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이제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우리의 유언물 감지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게 너무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어떤 자극만 와도 이 유언 감지기가 너무 활성화돼 버리죠. 그래서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화재 경보기가 너무 민감해서 불이 안 났는데 연기만 봐도 올려내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사는데 정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우리가 왜
살면서 느끼는 어느 정도의 불안은 네, 그렇죠.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공황장애는 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네. 이게 점점 더 커져서 큰 불안을 만들고 네. 악순환되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어릴 때라든지 예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우리가 불안은 사실은 필수적인 거예요. 밤길을 혼자 걸었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느긋하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불안은 사실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결론적으로 공황장애 분들은 그런 적당한 불안이 아니라 너무 증폭되게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든지 몸이 반응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서 가족적인 성향이 좀 많아요. 불안이 높은 집안에 또 공황장애가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좀 민감한 뇌를 갖고 태어난 유전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분들이 계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부모가 좀 어떠한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불안으로 대응을 하는 걸 보고 배웠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불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불안의 센서가 너무 민감해져 있지 않느냐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좀 상담을 해보면 두 가지 이론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린 시절에 어떤 부정적 경험 또 부정적인 불안을 많이 경험한 일들이 있을 때 공황장애를 유발할 확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순간 걱정이 되는 게 이 질환자들이 점차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성인 100명당 5명에서 6명은 평생에 한 번 정도 공황장애,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의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매년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은 이제 매스컴 같은 데에서 공황장애가 많이 언급돼서 진단을 받는 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로 진단을 못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는데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증상으로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힘든데 원인은 못 찾고 병명은 모르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때그때 증상을 다스리는 약으로만 이렇게 좀 치료하면서 원인을 못 찾으면서 이렇게 공황장애는 진단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이 병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그렇죠. 네. 공황장애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진단 기준이라는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경우에 내리긴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공황 발작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13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공황 발작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이제 심계항진, 빈맥이죠. 두 번째가 발한, 세 번째가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리는 느낌, 네 번째가 숨이 가쁘거나 또 답답한 느낌이 오고 다섯 번째는 아예 이제 숨을 쉴 수 없다는 질식감, 여섯 번에는 흉통이나 가슴이 뭔가 막 이상하게 조여온다라고 하는 불편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다는 느낌, 여덟 번째로는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 아홉 번째가 오한, 땀이 나는 거, 또 아니면 화끈거리 열이 올라오는 느낌, 열 번째가 감각 이상인데 몸이 좀 둔해지고 멍해진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요. 11번째가 좀 더 극심한 형태인데요. 내가 내 자신이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나를 둘러싼 현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이인감이나 비현실감. 12번째가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번째가 아 정말 나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 이렇게 13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수분 내에 최고적으로 나타날 때 공황 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뒤로 이게 또 올까 봐 미리 걱정하는, 또 불안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미리 걱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것 때문에 현저하게 평소의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활동을 잘 못한다든지 직업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을 이런 공황 발작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저희들이 진단을 내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경우인데요. 네네네. 일단
운둔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사람 만나는 걸 일단 피하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다. 네. 자가진단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공황 발작을 수차례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나 장소에 가면 또 올까봐 미리 걱정하게 돼요. 그걸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기불안이 심해지면 이제 극도로 그런 상황과 장소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저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랬으면 차 타는 게 두렵고요. 마트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너무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곳에 있다가 공황 발작이 오면 내가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곳을 피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세상과 단절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광장 공포증이 동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꼭 광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피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문두령 외톨이처럼 아예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을 견디려고 술 같은 걸로 이제 불안감을 달래서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피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상황을. 네. 근데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극심한 상태에 공황 발작을 느꼈다고 해도 네. 그것을 바로 이렇게 병으로 연관짓고 네.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를 앓게 되면 정신과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응급실이나 신체질환이라고 원인을 찾기는 많이 찾아요. 근데 네. 거기 가면 답을 못 찾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거나 대체 병명이라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저한테 오셔서 제가 공황장애입니다 했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병명이라도 알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원인을 못 찾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지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매스컴에서 공황장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요즘은 먼저 좀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하시고 먼저 정신과를 찾아서 혹시 제가 공황장애 아닐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신체 질환을 오해하거나 또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조금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공황장애를 겪었는데 네. 좀 좋아졌다가 다시 네. 또 네. 재발하고 이거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평생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치료를 받고 완치도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되겠는데 한 50% 정도는 적절한 치료와 또 상담을 받게 되면 약물을 끊고 완치된 상태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일부가 조금 다시 평생 살면서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때도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요. 약 30~40% 정도는 약을 끊지를 못하지만 약을 좀 적절한 약물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면서 크게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기능이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진 않고요. 또 약을 또 매일 안 먹고 비상약만 좀 발작이 오려는 순간만 먹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광장공포증이 오래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오래 살았고 이렇게 좀 병이 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면 약 한 10%, 20%의 환자분들은 조금 치료가 까다롭고 계속 재발하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꾸준히 치료가 받으면 분명히 호전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한 연예인이 공황장애라고 네. 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가 네. 나아져서 복귀했는데 네, 네. 또 도져서 다시 네. 중단하고 네, 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순간에서 치료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나요? 공황 발작을 한 번 경험을 했는데 그게 좀 저절로 없어지고 그 뒤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있어요? 예, 한두 번 하는 분도 좀 소수지만 분명히 있어요. 또 그래서 공황장애로 저한테 이번에 오셨는데 사실은 10년 전에 잠깐 그러다가 한두 번 그러다가 괜찮았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 소수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저절로 좋아진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한 번 정도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공황장애라는 병이 대체 어떤 병이고 당신이 경험한 경우가 약간 인지적인 오류라든지 당신이 좀 확대 해석하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또 어느 정도 그 교정을 좀 받으면 혹시 모를 재발을 막거나 재발을 했을 때도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질환이라서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의외로 또 쉬운 데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약물 치료와 또 상담 치료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초기에 이제 압도적인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좀 초기에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장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두근거림이나 숨가쁨 같은 것들을 적절한 약물들을 몇 번은 조절을 해야 되지만 제대로 들어가면 대폭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좀 상담할 힘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이게 상담이 잘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들어가는데 그 상담을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어떤 사소한 자극을 큰 병으로 자꾸 확대 해석하거나 미리 어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또 지나간 일을 계속 걱정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또 사소한 문제에 의미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서로 같이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하나하나 교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만 잘 이루어지면 정말로 완치도 가능하거든요. 약도 필요 없을 정도가 되고요. 이런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면 대부분 예후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그럼 좋게 나타나는 편인가요? 네, 초기에 치료받는 게 좀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증상이 굳어지기 전에. 그런데 가끔 안타깝게도 좀 병을 너무 오래 키워서 오랫동안 사이로 다니는 분들은 약간 치료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예후는 좋은 편이니까 가급적이라도 빨리 와서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활 속에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또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카페인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마시면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경우인데 특히 공황장애 이런 걸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커피를 좀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카페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뇌를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커피를 마시잖아요. 좀 처질 때 먹으면 잠깐이라도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마시게 되는데 어떤 이론에 의하면 카페인이라든지 또 약간 그 뇌를 자극하는 니코틴 같은 거 이런 자극제들이 심리적 문제 없이만으로도 공황장애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요. 조금 민감한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공황 발작이 현재 막 반복되고 있는 그런 급성기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카페인이라든지 또 뇌를 자극하는 각성제라든지 또 술 같은 경우는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안정이 되면 꼭 커피를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참 속상하고 또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공황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 요즘 공황장애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공황장애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요즘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경제 불황도 오래됐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삼포 시대라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요즘에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 없이 산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인데요. 계속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다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는 게 내 재앙을 막아주거나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수도 있지만 그 걱정이 지금 현재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호랑이 굴에 가도 살아남는 거지만 이렇게 공황장애 환자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집 안에 이불 속에 있는데도 공황 발작이 오거든요. 그렇게 안전한 장소도 나의 죽음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이나 자기 미래나 세상에 대해서 조금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다면 공황장애를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도 있고 사실 치료에도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겠네요. 말씀 내용 잘 정리해서 생활 속에 잘 실천한다면 마음의 근력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해외 구매 대행이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영양제나 건강보조제 정도라면 괜찮은데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해외 구매 대행으로 그렇게 구입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에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정말 위험하죠. 예,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 효과와 효능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은 전주 MBC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닥터 MBC인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경우도 좋고요. 혹은 기타 다른 궁금증에 대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